강의가 늦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다 비슷한 유형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쨌든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자기 유도가 결국 원론적으로 이거예요. 전자의 운동을 이끌어내는데, 이 전자의 운동이, 그러니까 자기를 전기로 만들 수도 있고 전기를 자기로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전자 자체에서는 전자가 운동할 때 요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얘입니다. 자기를 전기로 가지는 거. 그러면 자기장이 일정하면 그 전자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생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변화해야 돼요. 변화하면 이 전자의 운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 전기도 생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전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전압,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약간 전압과 비슷한 개념이라 했죠. 다르게 보긴 해야 되는데 전압하고 똑같으면 볼테이지 쓰고, 얘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전류를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였어요. 그래서 얘만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있으면 얘가 생성되고, 얘가 없으면,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생성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도입한 게 결국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EMF, 이게 유도기전력이죠. 은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값을 썼었는데, 이게 뭐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해야죠.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량. 시간에 따라서 이 파이라는 애의 변화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파이라는 게 뭐냐? 파이라는 건 자속이라 했어요. 자속이 뭔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 면적 곱하기 자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제 자속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EMF라는 게 결국 유도전압이에요. 유도전압. 쉽게 하면 유도전압하고 유도전압에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N은 도선 몇 번 감았냐 이거고,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N은 뭐냐면 렌츠의 법칙이라는 건데, 어떠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N극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얘는 이 도선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안정한 거예요. 기존이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외부의 변화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힘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력을 발생시켜요. 다가오면 이게 closer, 다가와지면 청력. 그래서 여기 N극 만들어서 유도전류 만드는 거. 이게 렌츠 법칙이에요.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이 이제 N극인데 얘는 이번에 나간대요. far.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외부의 변화죠, 얘가. 그래서 얘를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가 안정했는데 멀어지는 건데, 원래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자기장을 받고 있겠죠. 자기장을 받고 있다가 멀어지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존이
당연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거로 끌어당기는 인력 요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S극 만들고 이제 극 반대로 만든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수식의 해석이에요. 해석을 해봅시다. 이 유도기전력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가 빠르면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빨리 커진다 이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석이 P점을 통과할 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는 거 맞죠? 떨어지는 거니까 맞죠? 고정시키고 떨어뜨렸으니까 맞죠? H에서 H보다 P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거 맞아요. 이해됐죠? H보다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검유계 요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뭘 많이 받아요? 중력 가속도를 오랫동안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하는 건 빨리 증가한다니까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맞는 말. 그 자석이 P와 Q를 지날 때 같은 방향 볼게요. 다가오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아, 얘가 다가오네. 밀어야지. 다가오면 밀어요. 다가오면 밀고 멀어지면 당긴다. 극을 이용해서 N극 S극만 보면 돼요. 여기 위에가 어떻게 돼? 그러면 미니까 N극이죠. 반대로 얘가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잡아당겨야겠죠. 그럼 S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 뭐 해야 돼? N극을 잡아당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N극이 위로 갔을 때 생성되는 우리가 어떤 손을 감았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근데 I가 이렇게 지나간대. I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N극 어떻게 그랬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됐지? N이 이런 식으로 N극이 이런 식으로 형성됐었죠? 이렇게 맞아. NS가 맞아. 기억나죠? 요 그림 그린 거 공부했죠?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N극의 방향에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감기는 손은 항상 N극인데 N극의 방향을 가리킨다 하면 되는데, 얘는 도선 내부만 보면 됩니다. 그 코일 내부만 해석을 하면 돼요. 겉에서. 그 다음에 엄지가 이제 전류 방향 이렇게 쓸 때 N극이 달라지니까 N극의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같은 방향 아닙니다. P와 Q를 지날 때 자기력 방향은 항상 같다. 자기력 방향은 보면 자기력 방향 볼게요. 자, 얘는 다가오니까 N극해서 얘를 이렇게 밀었죠. 위로. 맞죠? 자기력 방향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다가오니까 밀었죠. 얘는 멀어지니까 밑으로 N극해서 어떻게 돼요? 얘를 잡아 당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방이죠. 맞죠? 그래서 생각만 잘하면 됩니다. 물리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요리됩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식을 해석을 하는데, 이 식 잘 보고 들어오세요. 해석을 할 건데 봐봐요. 요거를 쌤 복사를 하나 해갈게요. 자, 똑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요거잖아요. 요거예요. 똑같이 식은 이거예요. 봐봐. 간격이 얘는 가까이 더 멀어지나? 간격이 멀어지네. 맞아? 멀어지죠. 가까워지죠. 이 간격이 멀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끌어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S극이니까 무슨 극을 만들어서 N극을 만나서 인력을 작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요 구간에서는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밀어야겠죠. 그래서 S극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때랑 요때는 당연히 방향 반대일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근데 그럼 요 구간은 뭐냐? 변화 있어요, 없어요? 간격이 일정하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생성된다 볼 수 있습니까? 안 생성된다 볼 수 있습니까? 생성이
안 된다 봐야 된다고. 이해되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변화량. 그럼 변화량은 일반적으로 기울기로 해석하잖아요. 맞죠? 뭔가 기울기, 시간에 따른 기울기. 그럼 이게 기울기가 세요? 이게 기울기가 세요? 기울기 크기는 얘가 세죠? 그럼 어디가 더 세게 받겠습니까? 네, 이때가 훨씬 더 센 게 맞는 얘기예요. 답은 3번 UF입니다. 이 뭐 어렵습니까?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됐죠? 자, 요거. 자, 균일한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데 V로 한대요. V. 봐봐요. 둘 다 비제로인데요. 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똑같은 속도잖아. 그러면 한 칸씩 이동한다 할게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랑 얘가 또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몇 개 비네요. X가 2개 변하고 3개 변하죠. 그럼 힘은 어디가 세겠어요? 여기가 세요. 힘이.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 시계 반대 방향. 자,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이래요. 지금. 근데 봐봐. 이 도선 내부만 해석하는데 항상 요 내부에서 1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이게 외부 자기장이잖아요. 이 양이 어떻게 돼요? 외부 이거의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내부는 어떻게 해야 돼? 내부는 얘를 증가하는 거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막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랑 반대인 거, 들어가는 거를 반대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양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로 가면 늘릴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끌 때 손을 여기 도선을 방향을 이 엄지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부잖아요. 내부에 감기는 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손이, 그러니까 손등이 위로 가겠죠. 그림상에서 맞죠? 근데 반대로 손등이 아래로 가게 하면 나오게 되겠죠. 감기는 게 맞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죠. 그러면 이게 반시계죠. 반시계. 맞죠? 맞는 말. 그리고 나에서는 자기장형이 다진할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여기 만약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를 이동할 때는 무조건 이 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장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존의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한 건 이건데 계속 혼자만의 생각을 하지 마요. 변화되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냥 크기가 아니라 변화되는 정도. 알겠죠? 그거 생각하세요. 변화되는 정도. 얼만큼 변하는지, 원래 거에서 다음 거로 갈 때 얼만큼 변하지. 이 생각이 없으면 수학도 못해요. 변화되는 정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27번 1117번 이거는 뭐냐면 그 발전기인데요. 발전기. 이 자기장이 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수직인 거 있죠. 수직. 이 코일 내부의 수평에 통과하는 게 세지면 돼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림을 나중에 이거 시험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만약에 N극 S가 있을 때 요 그냥 그림에다가 요거에다가 옆에 그려볼게요. N극 S, 그러니까 N이고 S예요. 그럼 어떤 애가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다가 NS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요렇게 된 거야. 수직으로 쓴 거예요. 얘가. 그림 그리기 빡센데 수직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 그러니까 어떤 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돈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면에 통과하는 애를 봐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누워 있다가 이렇게 여기서 했을 때 90도까지 딱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감소되겠죠. 이건 보면 돼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기후도 현상은 맞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죠. 애가. 그러면
이 면을 봤을 때, 면을 해석을 했을 때는 n에서 s로는 이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 본다고.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만 본다고. 증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하는 애만 볼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면 통과하는 애가 없죠. 근데 점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통과하는 애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통과하는 애가 증가되는 거 보면 요 자기장이 증가된다 본다고. 그러면 n에서 s라는 요 자기장 세기가 증가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침반을 그냥 그었을 때 n에서 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냥 n극의 방향이 뭐냐면 나침반의 n극 방향이에요. 이렇게 여긴 연결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예요. 자기장 n극의 방향하면 나침반의 n극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통과하는 게 증가되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얘는 이 통과되는 게 많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야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기장을. 그러면 이거를 엄지를 여기 위치시키고 이게 감기는 게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면 된다고. 그러니까 비방향이라고. 이해됐죠?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맞아요. 왜냐면 얘가 돌면서 전기 에너지 바뀌는 거니까. 코일을 가문수로 맞죠? 왜? 똑같은 식 또 갖고 와야 되나요? 네. 요게 가문수입니다. 더 빨리 해줬으면 맞죠? 1회전 하는 동안 코일의 전류가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얘가 통과하는 면적이 처음에는 세게 증가하다가 나중 되면 점점 약하게 증가돼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걸 회전을 로테이션을 함수로 평션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그럼 요게 각각의 기울기가 되면 기울기가 센 부분이 세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반대 방향 회전시키면 전극이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전극이 바뀔 뿐 똑같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6번, 7번. 그러니까 반대로 돌면 감소되는 거니까 어쨌든 AC를 만드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6번과 7번 이렇게 내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변압기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식에서 비롯되는데 얘가 결국 전압이랑 똑같다 했죠. 그럼 볼테이지는 결국 요 가문수 n에 비례하더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로 가는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데 뭐라고 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공급 and 송전 시에 이걸 쓰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그 V는 IR을 집어넣어서 손실은 누구 때문에 발생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due to 저항 때문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들어가는 식을 써서 손실 전력을 합니다. 손실 전력. 요걸 구분해야 돼요. 요거를 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볼 건 이거예요. 딴 건 필요 없고요. 1차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 해석을 해야 될 거는 1차와 2차에서 계산을 못하면 난 계산식 이해를 못한 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실은 이건 진짜 공부를 안 한 건데 하겠습니다. 1차와 2차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력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1 equal V1 I1을 쓸 거고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P2 equal V2 I2를 써요. 알겠나? 결국 P1과 P2는 같고요. V1 I1 equal V2 I2도 같겠다는 식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얘를 들고 와서 V1 대 V2의 관계식은 도선을 가문수를 비교하는 비례식과 똑같습니다를 써요. 그 다음에 얘를 이 식에 집어넣으면 내곱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죠. I1 대 I2는 N2 대 N1입니다 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곱하고 이걸 곱하면 P1이 나올 거고
P2가 나올 거예요. 근데 두 개 같다고 하면 이거 양쪽에 같은 거 곱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자, 해석을 해봅시다. 전압비가요. 요거하고 요거의 전압비가 1대2래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야? 250이잖아. 맞죠? 그러면 봐봐. 250이고요. 요거 암페어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라는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I2가 50옴분의 V2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맞죠? 맞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거면 100V하고 얘가 얼마? 200V가 되겠죠? 1대2니까 100V면 200V예요. 200V 집어넣으면 4A 맞죠? 이게 이거면 저항에 소비하는 전력, 이거는 여기에서 소비하는 전력이니까 I2 제곱 R이 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은 이거 쓴다 했잖아요. 소비 손실 맞죠? 저항에서 소비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100V면 4죠. 그럼 16 곱하기 50이니까 800 맞네요. 맞죠? 800W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식이에요. 이거 기본. 이것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다 했어요. 이것만. 이것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원리가 이거였다고 했죠. 맞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류 전원은 이제 저항값이 교류만 가능합니다. 교류만. 교류 아니라도 뭐 바뀌는 건 가능한데 하여튼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R을 연결해 놨대요. 그랬을 때 볼게요. 가에서 소비되는 전력 얘가 얼마예요? 전력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 V는 그대로 가요. 왜 이래? 이 V는 그대로 가요. 그럼 얘가 3V예요. 그럼 N1 대 N2니까 여기 V2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3V 대 V2는 N1 대 N2예요. 맞죠? 네? 그러면 V2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V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2는 N1분의 N2의 3V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기억되죠? 맞죠? 근데 우리가 P로스가 I제곱 R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I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I는 R분의 V라는 식을 집어넣어서요 R분의 V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 식을. 됐죠? 그럼 요걸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도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에서의 P로스가 결국 R분의 V 제곱이고 나에서의 P로스가 4R분의 1의 V 제곱이니까 뭐죠? N1, N2의 제곱 그 다음에 9V 제곱 이게 되죠. 근데 얘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나에서 소비된 전력의 4배라고 돼 있어요. 4배.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4 한 거랑 같다 이거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등식이니까 R분의 V 제곱은 4의 4R분의 1의 N1분의 N2의 제곱의 9V 제곱이니까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이거 날려가서 결국 N1 제곱 대 N1 제곱은 N2 제곱에 9가 곱해진 형태고 루트 풀면 N1 대 N2는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N1 대 N2는 몇 대 몇? 3 대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고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22번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 풀어보고요. 뭐 질문이 없었어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송전선에서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AC를 보내기 때문에. AC는 일정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주상 변압기는 맞고요. 요거 맞는 말. 굵기가 굵을수록 전력 손실. 왜냐하면 전기 저항 R은 로우에 S분의 L이라는 식을 쓰는데요. S는 단면적, 다하센 강의에 있습니다. 길이입니다. 로우는 뭐예요? 비저항이라고 해서 물질마다 저항도 레지스티비티라고 하거든요. 저항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를 쓰는, 그래서 굵을수록 전력 손실 감소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커지면, 얘가 굵다는 건 얘가 커지면 얘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손실 전력 P로스는 뭐였습니까? 식을 적어 놓고 생각을 해보려 했어요. I 제곱하니까 R을 줄이면 되는데 R이 줄여지죠. 송전 전압 높여야 되는 거 맞아요. 왜요? P 공급은 VI인데 얘를 높이면 얘가 줄어드는 거죠. 얘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니까.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맞는 말. 전류의 세계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해됐죠? AC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Alternating Current입니다. 그리고 요거 풀어볼게요. 8문제 저한테 뭐 보내주셨는데 풀어달라고. 마지막입니다.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력이 330P래요. 그리고 VU와 EV라 돼 있고 저항은 같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건 이거예요. 그냥 약속을 합시다. P는 VI라고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에서는 30P는 30VI인데 얘가 V를 썼었죠. 그러면 V에 30I입니다.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얘는 30P에 30VI일 건데 2V니까 15I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내는 게 처음에. 그래서 A가 B의 2배 맞고요. 맞죠? 그러면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전압을 낮춰야 돼요. 얘는 항상 전압 낮추는 거예요. 가정이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된 전력. 자, 요거는 지금 이걸로 해보면 됩니다. P 로스는 식이 어떻게 되죠? I 제곱 R이라 했죠? 이 I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 제곱 I 제곱 R 맞죠? R 똑같아 있으니까 얘는요 15 제곱 I 제곱 R. 그러면 요거 같은데 얘랑 몇 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나오죠? 됐죠? 요게 좀 어려울 건데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식 세워서 못 풀겠으면 다음 주에 질문하시고 이번 주에 질문하시고. 알겠죠? 오케이.